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6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24분 비트코인 현재 9,860만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1억 돌파를 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주말을 앞두고 있고, 사실상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두 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CPI와 바로 다음날 FOMC 연준의 이제 금리 발표가 있는데, 금리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번에도 동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발표 이후에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이제 유럽도 지금 금리를 내렸습니다. 미국보다 이제 한 발 빠르게 이제 4.5%에서 4.25, 0.25포인트를 낮췄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금 금리를 서서히 낮춰나가는 추세를 이제 유럽이 밟아나갈 가능성이 있고, 유럽이 이미 낮췄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조만간 금리를 낮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기타 이제 위험 자산들이 쭉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이 CPI 전까지, 그러면 이제 CPI가 다음 주 6월 12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중요한 지표 발표 전까지 지금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어가면서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 71K 부근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죠. 어제 일봉을 보시면 한번 흔들면서 음봉 마감을 했지만, 오늘 다시 바로 조금 V자로 좀 회복을 해주면서 시간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돌파 못하고 여기 이제 71.8K죠. 72K를 넘겼을 때 상당수의 이제 숏 청산이 일어나는데, 그만큼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다. 이 72K 벽을 계속 지금 못 뚫고 있죠. 12시간봉 보시면 여기 지금 굉장히 두텁게 매물대 벽이 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뚫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거를 뚫는 트리거 자체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다음 주 CPI와 FOMC인데, 중요한 건 여기 뚫고 나서 원웨이 상방으로 가기보다는 뚫고 내려왔다가 또 재수 없으면은, 이게 주요 이벤트가 워낙 또 크기 때문에 이 이후에 상당수의 눌림, 그러니까 위로 뚫고 아래로 한 번 더 내렸다가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올려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위로 한번 숏 스퀴징, 그 다음에 롱 스퀴징을 제대로 한번 해주면서 롱을 다 죽여버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대규모 쌍바닥이 또 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웬만하면 여기 뚫고 나서 안착을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상승세를 이어나갔을 때 80K도 우리가 조만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워낙 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 관점에서는 어쨌든 다음 주 CPI FOMC를 앞두고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쭉 주말까지 해서 서서히 상승하다가 다음 주 월화 상승해 주면서 고점 한번 넘겨주고 축제 분위기 한번 만들어줬다가 주요 지표 발표하면서, 이게 CPI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번 그 CPI, 다음 주에 있을 CPI 예측치는 3.4%, 3.4, 3.4, 3.4 계속적으로 3달 연속으로 3.4%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뭐 CPI 물가지수 자체가 낮아지는 추세를 예측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측치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조금 긍정적인가? 연준에서 확실히 좀 금리를 내려야 할 그런 어떤 시그널이 되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게 내려가는 추세로 가야 연준에서도 좀 할 말이 있을 텐데 그런 추세는 아니고, 다만 최근에 발표된 3.5, 3.4, 3.3이나 3.2가 나올 확률도 어느 정도 잡히고 있어요. 지금 0.1% 좀 빠지는 추세로 간다면 이번에 3.4를 예측하지만 3.3이라든지 3.2%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시장은 이제 우상향 탄력을 좀 받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시장은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어쨌거나 유럽 중앙은행에서 먼저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늦든 빠르든 9월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연준이 다음 주는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9월부터 2번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미국의 대다수의 경제학자들도 9월부터 금리 인하, 그러면 이제 9월에 한번 내리고 바로 10월에 내리냐, 그것보다는 9월, 11월, 9월, 12월 이런 식의 형태로서 2회 정도 인하하지 않겠냐, 그렇게 조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분위기, 거시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어쨌거나 금리 인하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환경에 힘입어서 비트코인도 지금 내려가다가 방향 틀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72K 벽, 이 매물벽이 현재 아직까지는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다음 주에 확실하게 좀 뚫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뚫어주면서 막상 발표하고 나면 또 빠지는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점들을 좀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 자리에서 숏을 진입을 했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박스권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비트코인이.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비트코인 좀 상승 관점으로 보고는 있지만 중요한 건 7만 달러, 지금 7만 달러도 안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7만에서 계속 지지받고 올리고 여기서도 지지받고 올리고 강한 반등이 터지는 구간이 이제 7만 달러 구간이고, 반면에 72K를 못 뚫고 있는 이 위아래 박스권이 아래로는 7만, 위로는 7만 2천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주말을 이제 맞이하게 된다면 내려오면은 또 이제 7만 500 부근에서는 롱 자리가 됩니다. 박스 하단 부근에 에서의 롱 쳤을 때 어느 정도 반등 먹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 7만 1,500달러 부근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는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숏 자리가 또 나옵니다.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지표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좀 뚫어내는 흐름 다음 주에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CPI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3.4보다 근접한 수치로 물론 나오겠지만 이거보다 낮게 나오고, 만약에 3.1 정도 예상치보다 0.3포인트 정도나 그 이하로 2.9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롱이 터질 수도 있고, 이 이후에 나오는 파월 의장의 연설에도 굉장히 좀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좀 시그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파월이 예를 들어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경우에 굉장한 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 발표가 2개 연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전까지의 어떤 이런 박스권 위아래 움직임을 좀 해주다가 이 박스를 좀 강하게 뚫어내는 움직임 다음 주에 조금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슬슬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더리움은 또 독자적인 호재가 있죠.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그게 또 빠르면 6월 중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호재가 또 단독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장대 양봉 여기서 이제 밀어줬죠. 하루에 거의 20% 이상 올려놓은 이 지점을 이탈을 안 나오고 있고, 이탈 안 나오면서 서서히 올리고 있어요. 차트 보시면 일봉 보시면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상승, 횡보, 재상승 뚫어내면서 이제 4,000에서 4,100, 4,200달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좀 터지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굉장히 좀 지루하고, 이 안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또 이더리움도 왔다 갔다 흐름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만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오히려 이 횡보 구간에서 비트코인보다도 위아래 이제 파동이 작은데, 그것은 그만큼 위로 한번 올려쳤을 때 수직으로 올려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수직으로 올려쳤거든요. 그래서 횡보하다가 또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치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역사적 이제 신고가, 이더리움의 역사적 신고가 4,093달러죠. 여기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 좀만 올라가면 여기 역사적 신고가 또 뚫는 거기 때문에 요 자리 뚫는 모습을 연고점이죠. 연고점입니다. 역사적 신고가까지 가려면 차트를 좀 더 뒤돌려서 4,800달러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현물 ETF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쌍고점. 근데 여기 맞으면 또 저항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보기보다는 연고점이죠. 4,093달러 여기 살짝 이제 넘겨주는 흐름은 충분히 우리가 현물 ETF 나오면 기대를 해볼만 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롱을 조금 잡고 있어 보기에 괜찮습니다. 짧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 3,700 여기를 일단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 정도 손절 잡고 롱으로 좀 크게 본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여유를 준다라고 하면 여기 아래 꼬리까지 3,500달러까지 조금 한번 또 이런 식으로 꺾었다가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레버리지를 써서 상방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다음 주 정도에 찾아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조금 최근 들어서 좀 지루한 행보를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더리움도 조금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타점들 잘 분석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 47분 영상 찍기 전에도 이 자리에서 이제 숏을 들어갔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박스권에 갇혀 있고 많이 올라왔고,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숏을 쳤을 때 이제 내려오면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7500, 7600 자리에서는 롱 타점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흐름으로 어느 정도 위아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다음 주 정도에 조금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 최근에도 뭐 피스 네트워크 반등 많이 했죠. 피스 네트워크도 6월 5일에도 뭐 강조를 드렸었던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잘 나와주었고, 요런거 비트겟의 런치패드, 이제 신규 상장하는 그런 코인들에 대한 정보도 드려가지고 BWB, 물론 요런거 이제 공모주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제 공모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금액으로 하게 되면 이제 받는 것도 적어지는데, 뭐 사실 이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BWB
좋은 흐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정받으신 분들 0.15달러에 배정받은 거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쭉 이제 올려 쳐주면서 여기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뭐 5배 7개 정도 펌핑 해준 자리, 지금 자리에서 좀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상당한 수익권에 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요런 거는 사실 0.15가 이제 공모가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가능성보다는 그냥 이제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더 이제 높아 보인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홀딩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 뭐 굳이 이제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뭐 0.15 요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0.3이나 0.4에 그냥 손절 걸어두고, 여기 손절, 여기서 이제 익절이겠죠. 손절이 아니고 익절 컷을 여기가 걸어둔다 해도 어차피 익절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스탑로스 잡아두고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만 하다. 0.15에서 보통 뭐 10배에서 100배까지도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10배 정도의 매도를 걸어놓는다 하면은 여기 1.5달러 정도에는 매도를 걸어놓고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 계속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 이쪽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입장을 하시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밀크 같은 경우에 야놀자랑 연관된 코인이고, 어쨌거나 이제 잡코인이지만은 이 잡코인들 최근에 다 이제 바닥을 좀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바닥권에서의 이렇게 이제 살짝 움직임이 나와주는 모습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 야놀자 빠르면 7월에 미국에서 IPO 기업 공개를 하고 나스닥 상장까지 지금 추진을 하는 그런 목표를 지금 세워가지고 대형 증권사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상장을 주관을 맡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야놀자의 최대 주주는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고, 상장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밀크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요런 게 굳이 밀크 혼자만의 또 호재로만은 보기가 어려운 게, 밀크가 이런 식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보시면은 오늘 보라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조금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코바 토큰이라든지 디카르고라든지 이런 기타 잡코인들도 살짝 밀크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잡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가지고 바닥을 횡보하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튀겨주는, 뜬금없는 뉴스로 인해서 한 번씩 튀겨주는 이런 흐름도 좀 나오기 때문에 소액으로 이런 거 조금 들고 있다가 한번 펌핑 나오면 미리 매도를 걸어놔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보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내려왔다가 위로 이제 찍어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5원에 매수한다라고 해서 익절 매도를 안 걸어놓기보다는 300원 정도에 그냥 매도를 걸어놓고 있으면 살다 보면 어느새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식의 흐름 보여주면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 이 매도를 이제 걸어놓는 식의 전략을 조금 잡코인에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업비트에 또 테더가 상장을 합니다. 테더 USDT죠. 이제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달러의 가치랑 이제 패깅해서 웬만하면 이제 1달러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테더가 이제 업비트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굳이 뭐 리플을 사서 선물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리플을 매도하고 이런 식의 방식보다는 그냥 이제 테더를 사서 보내고 바로 그 테더로 또 선물 거래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업비트로 보내고, 이런 식의 또 접근이 훨씬 더 또 수월하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또 좀 접근성이 용이해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빗썸은 원래 이제 테더가 있었죠. USDT 먼저 있어가지고 수월하게 조금 접근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업비트도 바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점 긍정적이다. 좀 더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조금 좋아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드는 코인들 중에서 이런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도 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340원 정도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400원에서 450원 정도까지는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올리는 흐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약간 이제 강세를 보여주면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모습, 그리고 슬슬 고개를 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위 같은 코인도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위아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3200원 찍고 굉장히 많이 밀리긴 했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회복을 어느 정도 2400, 2800 해주고 이 구간에서 뭐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준다, 크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 놀아주는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내년까지 좀 여유 있게 그런 이제 상승장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쭉 밀어 올리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 뭐 최근에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수위 기반 게임도 개발 중인데 이 굉장히 좀 빵빵한 투자를 또 받았습니다. 750만 달러. 원화로 따지면 100억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100억을 누가 투자했냐? 크래프톤. 지금 코스피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바로 이 배틀그라운드를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총 12조의 기업이기 때문에 요런 또 빵빵한 게임 회사들이 투자를 했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해시드와 수위가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해시드 굉장히 유명하죠. 자본금 6억으로 1년 만에 2,500억까지 불린 국내 암호화폐 펀드의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해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드와 수위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자 유치를 했고, 게임은 이제 플레이 투 언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여기서 또 이제 코인을 얻는 식의 방식이 이제 접목될 것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게임의 퀄리티인데,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런 이제 게임 개발자들 대규모 이제 투자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비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빨로 인해서 수위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굉장히 좀 많은 락업 해제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시가총액이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지만, 어쨌거나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으면서 저런 좋은 뉴스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수위 같은 경우에 이제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바닥을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했고 우상향, 다시 한번 반등이겠죠. 바닥을 찍었으니까 1.4달러 정도까지의 단기 반등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컵앤핸들 패턴으로 좀 뚫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굉장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알트코인들도 여전히 변수들, 특히나 잡코인이라든지 과거에 너무나 크게 올랐던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상장 폐지, 그것도 사실 이제 거래소별 문제인데, 이제 최근에 뭐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바이낸스에서 뭐 상장을 폐지한다,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탈하지 말아야 될 가격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23년, 24년 기간 동안 찍었던 저점이 바로 그 이제 데드라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만 좀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좀 이제 앞으로 이제 9월에 금리를 내리면서 특히나 이제 올해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내년에 제대로 된 또 불장이 터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는 조금 장기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알트코인들을 조금 이제 들고 가는 것도 충분히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경제 환경에다가 이런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도 코인 개개인별로 이슈가 있는 그런 코인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ETF 출시가 언제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움직여줄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이런 코인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수익 낼 수 있는 알트코인들도 그때그때 찾아서 계속적으로 카톡방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주말 맞이를 하는데,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롱,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숏을 보는데, 숏은 절대적으로 여기를 뚫으면 안 됩니다. 여기를 71.8K를 만약에 뚫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이후에는 살짝 내려오다가도 위로 이제 쏜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그냥 한 번에 뚫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숏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고, 기본적인 베이스로는 이제 롱 관점으로 보면서 다음 주 주요 지표 발표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그런 타이밍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말 잘 보내시고, 날씨가 더워지는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